기자글 라이브 오디오 드라마 242회차 스페셜데이 작가전 일 작가님의 색으로 귀를 물들이는 시간입니다. 일 작가님의 작품 구름의 달이 다르게 구름이 2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 불러드릴게요. 왕 역할의 웅님, 세자 역할의 한양님, 상선 역할의 호랑이님, 박원 역할의 방랑자님, 이보 역할의 찰토마토님, 윤씨 역할의 줄리줄리 배어님, 김의도 역할의 아쭈그리님, 홍인정 역할의 스카이님, 김효식 역할의 미술사가 나리님, 김설아 역할의 온도님, 유이참 역할의 스카이무님, 유스레 역할의 멜멜님, 나레이션의 만호님, 청지기 박씨의 재현 작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주세요. 전하, 이조판서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조판서가 들러라. 상선이 이조판서 박원을 들이자 그자는 왕의 지처까지 성큼성큼 걸어가 가벼이 신하의 예를 올리고 왕이 앉으라 명하기 전에 미리 앉는다. 전하께 독대를 청하옵니다. 독대요. 사관들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왕이 영문을 몰라 하는데 박원이 사관들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하였다. 그러자 사관들이 조심스레 일어나 물러난다. 우리 둘이 자리가 바뀐 것 같은데. 그래, 말씀해 보세요. 이 늦은 시간에 과인을 찾아온 연유가 무엇입니까? 전하, 왕이란 무엇이옵니까? 만백성의 어버이이자 그렇지요. 만백성의 어버이. 주상께서는 만백성을 다 품을 그릇이 되시옵니까? 과인의 덕이 부족하여 출적하지 못하오. 허면, 전하, 도공들이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어찌하는지 아십니까? 박원의 말에 어떠한 의도가 있음을 알고 왕이 입을 다문다. 그릇이 작으면 그 그릇을 깨버리고 새로운 그릇을 다시 만들지요. 전하께서는 총명하시니 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박원이 물러나자 왕이 상선에게 묻는다. 상선? 지금 저 말은 과인에게 경고를 하는 듯한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대로 두고 봐야 됩니까? 전하, 지금은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지금 이 조정 안에는 저자의 눈과 귀가 많고 힘이 되어줄 자도 많습니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소서. 나도 한 대 좀 줘봐. 이리 옥체를 보존만 하다가는 제 속이 썩어 뭉그러질 것 같습니다. 왕이 짧게 한숨을 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언제가 되어야 저자의 악행과 만행에 대한 벌을 내릴 수 있을지. 전하, 지금은 참고 견뎌내셔야 합니다. 이조판서 박원과 호조참판 이보가 독대를 하고 있다. 아둔한 민초들이야 엽전 몇냥 먹을 것 하나 쥐어주면 자기들끼리 물고 무는 천한 족속들이 아니오. 하나 대감, 기미도 그자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혼자서 백족 같으면 뭐하겠소. 너무 올곧고 강직하면 부러지고 꺾이는 게지. 대감께서는 기미도 그자를 끌어내릴 방도가 있으십니까? 대나무가 너무 올곧게 자라면 하늘에 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제발 아래 있는 듯하지. 그 말씀은 영무죄. 영모. 하오나 주상전하께서는 그자를 종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실이야 만들면 되지. 이미 윤대감과 조대감께서도 뜻을 함께하기로 하였으니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오. 영상대감과 공판대감께서도요. 그럼 구실을 만든다는 것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야 더 쉬운 일이겠습니다.
그나저나 병족 쪽에서는 아직 소식이 없소. 홍인호와 홍인정 그 두 형제에게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닷새 후에 그자가 한양에 도착하면 그때 일을 처리하면 되겠소. 예, 대감. 대감, 지금 영모죄를 하셨습니까? 영모죄라니요? 어찌하여 대감께서는 주상전하께 주청을 드리지 않으시옵니까? 부인, 그리 역정을 내실 일이 아니요. 역정을 낼 일이 아니라니요? 영모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모죄! 이건 그리 가벼이 여기실 일이 아니옵니다. 가문이 풍비박산 날 수 있는 아주 중체대한 일이란 말입니다. 기다려 봅시다. 전하께서는 총명하신 분이니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아실게요. 대감의 말만 믿다간 우리 가족 모두가 제명에 못 살겠습니다. 그 사람 참 예전에는 그리 여리고 성질 한번 못 내시더니만 이젠 내 소시적 모습을 보는 것 같소. 지금이라면 그 소도 때려잡겠네 그려. 윤씨가 김희도의 말에 머쓱해하며 말을 이었다. 대감도 참 이 상황에서 놈이 나오십니까? 김희도와 윤씨가 잠시 시름을 잇고 서로 웃는 사이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역적 김희도는 순순히 나와 오라를 받으라. 왕과 여러 대소신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왕이 김희도에게 하문하였다. 명반? 왜 반역을 꾀하였습니까? 김희도는 고문으로 인해 살이 문드러지고 찢겨나가 피고름이 보여 그 몰골이 형용할 수 없음에도 자세만을 꼿꼿하게 하고 왕에게 대답하였다. 유금무원입니다. 전하께서 죄를 물으신다면 신은 달게 받겠나이다. 왕의 곁에 서 있던 이조판서 박원이 왕에게 고하였다. 전하, 더 물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저자의 죄상은 낱낱이 밝혀져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옵니다. 오늘의 통보는 왕의 눈빛이 잠시 여기서 마주하노라. 이내 굳은 얼굴로 신하애들에게 명을 내린다. 저 역도들을 옥사에 가둬라. 왕이 옥사를 지키는 관원들을 물린다. 차라리 죄를 정하십시오. 이대로는 병파를 살릴 방도가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면 어떻게든 꼭 살려내겠습니다. 그건 전하의 뜻이옵니까? 신료들의 뜻이옵니까? 라고 묻자 왕은 답하지 못하였다. 전하옵께서는 누구보다 총명하시고 심지가 굳으신 분이시옵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만 관찰하시면 되옵니다. 과인은 아직도 그대가 필요. 이 주종 안에는 박원의 사람이 아닌 자가 없는데 누구를 믿고 그 어떤 누구와 국사를 논하겠습니까? 전하, 아직 이 조정에는 전하를 보필할 유능한 신료들이 많습니다. 그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다 한들 박원 그자 하나를 어쩌하지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게는 그 누구보다 스승님이 필요합니다. 왕이 어릴 적 지난 일을 회상한다. 스승님,
북쪽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오랑캐의 침입을 받아 많이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학교에서 밤낮 없이 글 공부에만 매진하신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민심을 헤아리려 하십니까? 백성, 백성들의 일을 어찌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까? 스승님께서는 그자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교화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들도 전하가 품어야 할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자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자들은 평균적으로 키가 8척이고 백성들이 계몽되지 않아 야만스럽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성미가 급하고 인정이 없어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고 합니다. 군자는 천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국가의 정책들을 평가할 때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린 건 없으니 그 일에 의로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나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는 이가 없으니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고 망아지 마냥 날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가르쳐 계몽하게 하고 마음으로 따르게 한다면 이것이 왕도일 것입니다. 허나 그자들이 우리 백성들을 해하였으니 마땅히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군주는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참되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군주의 도리이고 의로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허면 신하가 의롭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을 쫓기만 한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의롭지 못한 신하란 신을 가르치시옵니까? 아니요, 그러할 리 있겠습니까? 유능하지만 탐욕스러운 자가 생긴다면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러한 자가 생겨난다면 저하께서 잘못하고 계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한 자가 생겨나지 않게 신이 성심껏 보필하겠나이다. 이미 전하께 없어는 노신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문무를 겸비하셨습니다. 제겐 그 어느 때보다 스승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스승님 없이 어떻게 저의 미력한 입으로 어찌 박원 같은 자들로부터 종묘 사직을 지켜내겠습니까? 전하, 유이참, 최우현, 정수현 이들은 모두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청렴하며 충성스러운 신하들이니 크고 작은 일들 그들과 의논하시옵소서. 이들을 적극 활용하면 제 아무리 박원이라도 전하를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백성은 곧 나라의 근간이며 백성을 위한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은 백성을 위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옵소서. 신이 부족하여 끝까지 전하를 보필하지 못하는 불충을 용서하시옵소서. 인의예지로 왕을 섬기던 노신의 쓸쓸한 최후의 모습에 구름에 가리워진 달빛마저 그 빛을 잃어 그들의 슬픔을 숨죽여 위로하는 듯하다. 왕이 기미돌의 죄를 물어 사약을 내리고 그의 식솔들에게는 관노형을 명하였다. 이에 신하들은 기미도의 삼족을 멸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 한다고 하였으나 엄역은 끝끝내 굽혀지지 않았다. 마당에는 앳되지만 고운 자태의 연호비가 무릎 꿇려져 있고 형조정랑 김효식이 대청마루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다.
내 너를 가엾게 여겨 접실로 드리려 하는데 어떠하느냐? 설아야,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싫다 하였느냐? 내가 부도덕하고 그 속내가 검어서이냐? 혼이 나기엔 아직 이른 너에게 혼사를 정해온 자가 예물을 보내왔더구나. 혼인의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도리입니다. 군자는 그와 같은 고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였고,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의 족속이 각각 덕성을 택했을 뿐 재물을 보내는 것으로 예를 삼지 않는다 하였는데, 어찌 이따위 예물로 저와 혼인을 청한단 말입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까진 예물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이 아비는 그저 그자의 의중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만한 재물을 저와 아버님께 보내온 것은 아버님의 권세를 쥐어보자 함일 것입니다. 심히 부도덕하고 그 속내가 검은 자이옵니다. 군자는 옛일을 논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허니 시키실 일이 있으면 시키시고 없으시면 소녀를 물려주십시오. 뭐라? 계집인 내가 감히 내게 군자를 논해? 역적의 자식이어도 먹고 자는 것만큼은 편하게 해주려 했건만 천한 관노가 되어도 지 아비를 닮아 기계는 살아있구나. 오냐, 네가 언제까지 그리 기고만장한지 보자. 여봐라! 저녀를 당장 광에 가두고 쌀 한 톨, 물 한 모금 주지 말거라. 아버님, 소녀 청이 있어옵니다. 또 무엇이 가지고 싶은 게로구나. 말해보거라. 이 아비가 무엇이든 들어주마. 얼마 전 기미도 대감의 에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이야. 송구합니다. 그분의 여식이 천안 관비가 되어 형조정랑 김유식 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지금 그곳에 있긴 하다만 그걸 어찌하여 말하는 것이냐. 그 아이를 소녀가 데리고 있고 싶습니다. 네가? 혹 어렸을 적 동문수학한 기억 때문이라면 잊어버리거라. 그것 때문은 아니옵니다. 아버님께서는 설아가 딱하지 않으십니까? 김효식의 집에 있다면 배는 골지 않아도 될 것이야. 하지만 그분께서는 생전 기미도 대감과 썩 사이가 좋지가 않으셨지 않습니까? 설아의 재능을 알지 않으십니까? 그 아이라면 저와 아버님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 정이 내 뜻이 그러하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 알려줄 터이니 네 뜻대로 하거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대감마님, 설아씨, 아니 노비설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유이참이 무심하게 얼굴 한번 안 돌아보고 박 씨에게 말하였다. 그래. 그 아이에게 지낼 곳 알려주고 자네가 좀 보살펴주게. 유이참이 말을 끝내고 청직이 박 씨를 잠시 보았는데 박 씨의 등에 엎혀있는 꾀지재한 복장의 아이를 보고 멈추어 선다. 아니, 그 아이가 왜 그러느냐? 그게 김효식 영감의 집에서 물 한 모금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라더냐? 그게 어서 말해보거라. 설아에게 첩이되라고 하였으나 싫다고 하였답니다. 유이참이 대감의 상황이 이해하게 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찬다. 그래, 알겠네.
어디 다른 아픈 곳이 있는 건 아닌지. 몸이 많이 쇠진하여 기력이 부족합니다. 알겠네. 그 아이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네가 신경 좀 써주시기나. 예.